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에서는 정규화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과 더불어 이번 학기에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정규화 이론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수학의 집합 이론과 더불어 구조화된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규화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수적 종속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함수적 종속에 의해서 함수적 종속을 분석함으로써 비구조적인 관계에서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정규형까지 점차 구조적 관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3차 정규형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화 개념을 살펴보면요. 하나의 비구조적인 관계를 두 개 이상의 구조적인 관계로 분리하는 것을 정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화된 관계라는 것은 삽입, 삭제 또는 갱신으로 인한 데이터의 오류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수강 과목이라는 아주 간단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학생의 학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의 번호, 그리고 그 과목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지 3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우선 가정은 한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은 219143 학생이 지금 B201, BB353 이렇게 두 과목을 수강하듯이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가정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과목은 예를 들어서 BB203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은 여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219046 학생도 듣고 219272 학생도 듣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한 과목은 여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있다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학번 자체만으로는 주키가 될 수 없습니다. 유니크한 유일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죠.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과목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목에 여러 학생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유일성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수강 과목이란 관계의 주키는 학번과 과목 번호를 합친 합성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이 특정 과목은 한 번만 듣는다는 거죠. 특정 학생이 특정 과목은 한 번만 수강한다라는 전제하에서 학번과 과목 번호를 합치면 합성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주키는 학번과 과목 번호를 합친 합성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이상들이 어노멀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삽입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성키로 인해서 이 키 값은 항상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죠. 둘 중에 어느 것도 널 값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널 값을 가져서는 미확인 값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규 과목을 개설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규 과목을 BB 607이다 이런 과목을 새로 개설했는데 이런 과목을 이 디자인 띵킹이다.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목을 새로 개설했는데 아직까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강하는 학생이 없어요. 수강하는 학생이 없다 그러면 요 지금 BB607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목 정보를 이 테이블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수강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번에 널 값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값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삽입 이상이다, insert anomaly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비슷한 케이스로 삭제 이상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지금 219046 학생이 그거는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다시 요 얘기를 봅시다. 219143 학생이 경영의 이해를 듣는 유일한 학생이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지금 수강 철회를 해서
수강 철회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삐삐201 경영의 이해라는 이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학생이 수강 철회를 하게 되면 이 정보를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레코드 전체가 전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확인 값을 입력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 중요한 정보가, 과목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갱신 이상을 살펴보면, 사실 여기에 보면 삐삐203이라는 게 수강을 한 학생 수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저장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반복해서 저장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그 이후에 이제는 제목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지 말고 과목 이름을 뭐 경영과 컴퓨터다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면, 여기에 만약 30명의 학생이 듣고 있다면 30번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30번을 갱신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갱신하지 않으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불일치하게 되면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 경영과 컴퓨터가 맞는 건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간단한 수강 과목이란 과목이지만 이런 이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구조화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조화되지 않은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이냐, 이 관계를 두 개로 쪼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이라는 관계와 과목이라는 관계. 사실 이 앞에서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수강에 관련된 정보와 과목에 관련된 정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인 거죠. 한 지붕 두 가족인데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시키는 것이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관련된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에 대한 것들을 따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번과 과목 번호는 당연히 주키가 돼야 되겠죠. 학번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일성을 보장할 수 없고, 과목 번호 아까 똑같은 이유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유일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합쳐지면 어느 학생이 어느 과목을 듣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합쳐서 유일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합성키가 되겠습니다. 과목에서는 과목 번호가 주키가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분리되어서 구조화된 관계는 아까 얘기한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그리고 갱신 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과목이 생기게 되면 수강생이 없다 하더라도 과목란에 과목 테이블에 과목에 대한 정보를 넣고, 또 수강생과 관계없이 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런 정보가 단 한 번만 저장되기 때문에 갱신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화된 관계가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검색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듣는지 과목 이름을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번과 과목 이름을 한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강 과목이라는 테이블에서, 앞에 수강 과목이라는 테이블에서 학번과 과목 이름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데, 이렇게 구조화가 되면 두 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두 테이블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하는 키는 여기서 당연히 과목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수강의 과목 번호와 과목의 과목 번호가 같은 경우에 이 수강이란 테이블과 과목이란 테이블로부터 학번과 과목 이름을 찾아와라. 이렇게 좀 더 명령어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명령어가 복잡해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테이블을 연결하는 건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만약에 실행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리스폰스 타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럴 경우는 거꾸로 다시 이 두 테이블 합치는, 그것을 우리 탈정교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탈정교화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다음 뒤에 물리적
그 설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점보다는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규화는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참조 무결성 제약을 들 수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 있는 과목 번호는 원래 있는 이 과목 테이블의 과목 번호에 있는 것만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런 참조 무결성도 요즘은 DBMS가 잘 되어 있어서 DBMS 자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테이블을 조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무어의 법칙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 18개월마다 컴퓨터의 성능이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정규화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수적 종속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정규화 이론은 속성 간의 함수적 종속 관계에 기초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먼저 함수적 종속이라는 것은 x의 속성값이 주어지면 y의 속성값을 알 수 있는 경우 y는 x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x에서 화살표를 그어서 y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y는 x에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예를 들면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과목 번호를 알면 과목 이름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 번호가 과목 이름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 과목 이름은 과목 번호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목 이름이 그럼 과목 번호를 알 수 있게 하느냐, 지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컴퓨터공학과에서 CH201이라는 과목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경영학과에서 개설한 삐삐203이라는 과목도 역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봅시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과목 이름이 똑같아요.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 이름을 안다고 해서 이게 삐삐203 경영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인지 CH201 컴퓨터 공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CH201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과목 이름은 과목 번호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 X는 과목 번호는 과목 이름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X는 Y의 결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속성 간의 이런 함수적 종속에 근거해서 비구조화된 관계를 구조화된 관계로 분리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에서 Y로 갈 때 X가 다고 Y가 1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CH201, BB203 X의 값은 두 개지만 실제로 이 두 개가 가리키는 Y의 값은 하나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래서 Y가 X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을 때 그들의 대응비는 X로부터 Y가 다 대 1의 관계가 됩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가구에 고객 주문서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주문서에 주문 번호가 있고요. 그 주문 며칠 날 주문했는지 그리고 고객 이름, 번호, 주소, 전화 그리고 그 고객이 이 주문을 통해서 주문한 제품의 번호 이 경우에 3개의 제품을 주문했네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제품의 이름 몇 개를 주문했는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당 단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거의 총액 이 단가들을 합친 금액은 얼마인지 그래서 식탁 같은 경우 6개를 샀기 의자 같은 경우 6개를 샀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지불했다 주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객 주문서를 우리가 만약에 관계형 모델로 바꾸고 싶다 그런다면 먼저 이거를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아마 첫 번째 이 주문서는 요 내용은 요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주문 번호가 있고요. 며칠 날 주문한 주문일, 그 다음에 고객 번호, 이름, 고객 번호, 고객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전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다중값이죠. 왜냐하면 요 주문 번호에 포함된 제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요 값들은 다중값을 갖게 됩니다. 다중값 속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여기 금액이라는 건 사실 수량 곱하기 단가이기 때문에 유도 속성이라고 봐서 여기는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생략했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각각의 주문들이 전환이 될 겁니다. 테이블로 전환되는데 요거를 관계 스키마로 나타내 보면 주문이라는 테이블이고 주키는 주문 번호가 되겠죠. 주키는 주문 번호고 주문일, 고객명, 고객 번호, 주소, 전화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항목들은 요렇게 중괄호로 표시했는데요. 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중값 속성, 반복해서 일어난다, 리피팅 그룹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복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 집단. 요 안엔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테이블은 사실 관계형 데이터의 본질적인 제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동영상 강의에서 나온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이 있었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2차 평면 테이블이다. 그 평면 테이블이라는 이야기는 관계형 테이블의 각 셀은 단일 값을 갖는다라는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각 셀은 단일 값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다중값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관계형 테이블이 아닙니다. 관계형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정규형은 단일값, 원자값만 갖는 타플로 구성되는 관계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이 속성, 제품 번호라는 속성이 이 주문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다중값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플의 속성으로서의 관계를 허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 주문이라는 관계 속에 또 다른 관계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일값만 가져야 됩니다. 원자값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원자값만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지금 요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선을 한번 걷고 또 요렇게 선을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요 값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요 값들을 전부 다 반복, 3번씩 다 반복을 하게 되면 요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응하는 값들이 하나씩 생기겠죠. 그래서 단일 테이블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요 뒤에 정보, 요게 3번씩 나왔던 것들이죠. 그 정보를 하나씩 단일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값들을 전부 다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값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원자 값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반복 집단의 값들을 한 칸에 넣고 나머지 반복되지 않았던 값을 전부 다 반복해서 한 레코드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반복 집단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주문 번호만 가지고 주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보면 주문이 2157에는 제품이 3개 들어갔기 때문에 2157이 3번 반복이 됩니다. 3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유일성 보장이 깨지죠. 유일성 보장이 깨집니다. 그렇지만 특정 주문에는 특정 제품이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죠?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CH115라는 것을 6개 주문하면 사실 CH115는 제품 번호 한 번만 나타나고 몇 개를 주문했는지 수량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특정 주문에는 2157이라는 특정 주문에는 CH115라는 게 단 한 번만 나타나기 때문에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를 합친 합성키, 주문 번호와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는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를 합친 합성키가 이 1차 정규형 관계의 주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정규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여기에 이 제품 번호와 주문 번호 이 두 개가 합성 키가 되기 때문에 얘 둘을 좀 앞으로 제가 뺐어요. 둘을 앞으로 빼서 주문 번호, 제품 번호, 그리고 나머지 속성들은 전부 다 쭉 나열을 했습니다. 제품 번호, 주문일, 고객 이름, 번호, 주소, 전화, 제품명, 수량, 단가. 자, 이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삽입, 삭제, 갱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가 합성 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둘 다 미확인 값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널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주문을 받지 않은 신제품이 생겼어요. 주문을 받지 않은 신제품이 생겼는데 그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려고 하다 보니 아직 주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주문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특정 주문이 유일한 주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훈의 BD307이라는 게 처음 주문됐어요. 처음 주문됐기 때문에 근데 이명훈 고객이 지금 이 주문했던 걸 취소했어요. 더 이상 나는 구매하지 않을래요. 취소를 하게 되면 이 BD 로얄 침대 퀸이란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삭제 이상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와 마찬가지로 이 정보들이 계속 이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BD307이 만약에 여러 사람이 주문했다. 그럼 BD307 로얄 침대 퀸 단가가 35만원 이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제품명이 바뀌게 된다 또는 단가가 바뀌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 갱신을 동시에 하지 못하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갱신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이 나머지 비주키 속성이죠. 이 비주키 속성들이 주키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2차 정규형은 1차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속성값이 원자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1차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비주키 속성이 주키 속성에 완전히 함수적으로 종속된 관계다. 다른 말로 하면 1차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부분 종속 이건 부분 종속이라는 건 비주키 속성이 일부의 주키에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 종속을 제거한 것이 2차 정규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품 번호에 종속된 건 제품명이라는 건 사실 제품명이라는 건 주문 번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품 번호하고만 관련이 됩니다. 제품 번호하고만. 그 다음에 주문일이나 고객 번호나 고객 이름, 주소, 전화 등등은 제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실제 이 주문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주키 속성들이 현재의 주키인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 합성 속성 키인 이 두 가지에 모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일부에만 종속되는 게 그게 부분 종속입니다. 그 얘기는 비주키 속성이 주키 속성이 완전 종속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종속을 제거하게 되면 2차 정규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종속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제품 번호에 의해서 제품명과 단가가 결정되고 주문 번호에 의해서 주문일, 고객 이름, 고객 번호, 주소, 전화가 결정되고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 두 개에 의해서 동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수량밖에 없습니다. 자, 요 수량이라는 것은 요 앞에서 보다시피 특정 주문에 포함된 특정 제품의 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수량이라는 건 제품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주문에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주문에 특정 제품이 몇 개가 들어간지 두 개가 다 합쳐져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수량만이
주키 속성에 완전 함수적으로 종속된 내용들이고 나머지 속성들은 부분 종속이 된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단가라는 걸 만약에 주문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뭐 예를 들어서 BD103이라는 제품은 항상 20만 원이다. 어떤 주문이든 상관없이 2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건 제품 번호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문에 따라서 누구는 20만 원에 팔기도 하고 누구는 누구한테는 할인을 해줘서 18만 원에 팔기도 한다. 주문에 따라 값이 바뀐다. 그렇다면 단가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성이 반드시 어디에 함수적으로 종속된다가 아니라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속성명을 갖는다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런 함수적 종속 관계에 의해서 이 테이블을 다시 쪼개게 됩니다. 각자 완전 종속되는 주키에 완전 종속되는 방향으로 쪼개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하나의 테이블이 주문 제품이라는 주문 번호, 제품 번호가 수량을 결정하는 테이블, 그 다음에 누가 주문을 했는지 주문 고객이라는 주문 번호에 따라서 주문일 고객 번호, 이름, 전화가 있는 주문 고객 테이블, 그리고 제품 테이블. 요런 새로 만들어진 테이블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관계 스키마를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쪼개진 테이블들은 다시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문 번호가 이렇게 연결되고 제품 번호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원래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 3개를 가지면 요 테이블,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테이블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이상들이 사라졌는지 보면 지금 아까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만들어졌다. 그럼 신제품 주문이 없어도 신제품을 여기에 삽입하고 또 주문에서 있던 제품이 주문이 없어져도 여전히 여기에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삽입이나 삭제 이상이 사라진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명도 한 번만 저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의 주소도 마찬가지겠죠. 고객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 번 저장되던 것들이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저장되게 됩니다. 고객이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 고객의 주소를 한 번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2차 정규형의 관계 중에서 지금 요 주문 고객 요건데요. 요거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또 삽입, 삭제, 갱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고객에 대한 정보가 주문에 주문 번호가 있어야지만, 주문 번호가 주키죠. 그럼 주문 번호가 없는 정보는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 아직 주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삽입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게 유일한 주문이었다. 그럼 역시 또 이 고객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삭제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에 고객 이름, 주소를 주문에 따라서 여러 번 저장을 해야 됩니다. 주문을 이 고객이 10번 주문을 했다. 그럼 10번 주문하면 그 이름과 주소가 10번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갱신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왜 생겼냐 보면 요 주문 번호라는 것이 주문 1도 결정하지만 또한 고객 번호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나머지 고객 이름, 주소, 전화는 주문에 디펜드 된 게 아니라 고객 번호에 디펜드 된 정보들입니다. 고객 정보에 디펜드 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문 번호란 주키가 비주키 속성인 고객 번호를 결정하는데
이 고객 번호가 다시 나머지 속성을 결정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전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 종속. 그 이전 종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3차 정규형의 관계는 2차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비주기 속성 간의 이전 종속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 요건 비주기 속성들이죠. 근데 자기들 간의 이전 종속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3차 정규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주문에 관한 정보와 고객에 대한 정보가 한 테이블 내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그것들을 분리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함수적 종속 관계가 있고 또 요렇게 함수적 종속 관계가 있어. 이렇게 두 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데 단 여기에 고객 번호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고객 번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쪼갠 정보를 다시 합칠 때 이 둘을 연결해야지만 원래 정보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고객 정보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의도된 중복입니다. 요 고객 정보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외부 키라고 하죠. foreign 키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 속성은 자기의 관계, 고객이라는 관계에서는 자기는 주키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주키 역할을 하던 속성이에요. 주키 역할을 하던 속성이 남의 관계, 주문 고객 관계에 와서는 주키의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 관계에선 주키의 역할을 하는, 그렇지만 이 관계에서는 foreign key, FK라고 얘기하죠. foreign key의 역할을 하는 외부 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외부 키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다시 조인을 해서 합쳐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한 중복입니다. 그리고 이 중복은 별로 문제를 낳지 않고 다만 참조 무결성에 주의를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객 테이블에 없는 고객을 이 주문 고객에 삽입할 수는 없다. 반드시 여기에 먼저 삽입을 하고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 순서가 정해져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맨 앞에 우리가 봤던 정규형 처음의 관계, 그죠? 이 주문서의 관계, 이 주문서를 3차 정규형까지 만들면, 3차 정규형까지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1차 정규형으로 갔다가 2차 정규형에서 3개의 테이블로 쪼개졌고, 거기에 다시 3차 중에 2개 테이블로 다시 더 쪼개졌기 때문에 최종 테이블은 이렇게 4개가 되게 됐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품 번호, 제품명, 단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정보, 고객 번호, 고객 이름, 주소, 전화, 그죠?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제품을 주문했는지 해서 언제 주문했고 누가 주문했는지, 그 다음에 그 주문에서 어떤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서로 연결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비정규화된 테이블이 3차 정규로 전환되면서 4개의 쪼개진 테이블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 정도까지 3차까지의 정규형을 선호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가 3차 정규형까지 되면 거의 삽입, 삭제, 갱신의 문제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사용하게 되는 정규형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